There's a whole fleet of them. Look on the ASA.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Well, if there's like... Look at that thing. It's rotating. 안녕하세요. 영자 신문 읽어준다. 드디어 7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다시 해요. 안녕하세요. 영자 신문 읽어준다 7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UFO와 텍스입니다. 잠깐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특집.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 지금 27일? 오늘이 27일. 뭐 가까워요. 딱히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연말이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특집. 예, 연말 특집 연말 하고요. 겸 크리스마스 특집. 7회예요. 이제 3회만 더 하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10회까지 네, 드디어 1차 방어선을 통과하는 거죠. 그런 것 같고요. 어때요? 이거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고 있는 게. 근데 좀 위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만 편해지는 것 같고 듣는 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리뷰가 달렸어. 리플 또 달렸죠. 리플이 달렸어. 리플이 이번에는 아이튠즈 쪽으로 리플이 아이튠즈에 달렸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가요 지현더푸 지현더푸 님이시고요. 너무 감사하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아름다우셔. 그러실 것 같아요. 첫회 아름다우시지. 아는 분이야. 보여요. 일단 첫 회부터 들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네요. 1%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김 사장님 목표 100명 중 1명 일단.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100명 중 1명 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방송 듣는 거 나는 100명만 들으면 내 목표 달성이라고. 더 이상 앰비션 없다. 다른 거 없다. 그 얘기를 이분께도 했구나. 그치. 뭐 나는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근데 뭐 보면은 되게 끝까지 들었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저도 주변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되게 막 끝까지 다 들었다. 내가 물어봤는데 이 방송이 되게 길잖아. 1시간 20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고. 막 그런 사람이 지금 무려 한 내 주변에만 3명 있어. 저도 한 3-4명 돼요. 저도 되게 의외로 생각됐던 게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저는 막 광고도 제대로 얘는 안 듣겠지 해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한 애가 막 다 들었다 그러고 생각보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보다 인기도 없는 거. 뭐 나는 지금 나는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끝까지 들었다는 사람 몇 명 있어서 한가한 분들 되게 많다. 형 그런 얘기 하나. 한가한 게 아니라 되게 지적인 그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맞을 걸? 네. 진짜. 그래서 오늘도 이 강릉댁 이 변호사는 오늘도 정장을 입고 그리고 이 저희 누추한 이 사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업계 라이징 스타라며. 그렇죠. 김 사장님이 내가 광고 글에 무슨 영세한이라고 올렸다고요? 뭐라고 올렸다고요? 네가 지난번에 올렸잖아.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영세한 김 사장의 사업장에서 그래서 업계 라이징 스타. 절대 영세하지 않다 우리. 업계 라이징 스타다. 부자라고 맨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부자예요. 아니 부자는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편해지긴 했다. 저는 또 오늘 후드티를 입고 있고 이 강릉댁은 마치 변호사처럼 정장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나는 회사 끝나고 오는 거고 형은 사장님이니까. 나도 회사 끝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복장을 규제하는 자가 없는 거 아니야. 사장과 인플로이의 차이랄까요? 그럼 나는 뭐 밖에 나가 사장이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데 당신은 변호사인데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엄청 혼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반체제 변호사라고. 반체제는 아니라니까. 체제 시스템 바깥에 나오려고 하는. 난 진짜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캐릭터 좋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순응하고 싶어하는 반체제 변호사. 진짜. 자 이번 주제 뭐라고요? 인트로. 크리스마스니까 It's Christmas. 이번 주제는 UFO와 텍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요 UFO하고 미국의 텍스 컷 감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진짜 김 사장 형 이거 두 개 정말 안 맞는다. 정말 안 맞는데 크리스마스니까 UFO로 사람들 관심을 좀 끌어들이고 텍스 얘기로 약간 졸리게 만드는. 텍스 얘기 사실은 UFO는 저는 잘 몰라요. UFO 크게 관심도 없고 그냥 뭐 피라미드가 그래서 김사정 형이 UFO로 주제를 정했길래 내가 피라미드가 UFO의 무슨
우주 정거장 외계인들이 같은 만든 거다. 거랑은 다큐멘터리를 봤어. 아, 히스토리 채널에서 생전 안 보다가. 근데 텍스 쪽은 또 모르겠더라고. 텍스트 좀 어렵지. 진짜 이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번 주제는 너무 너무 절대 이 사람들이 졸리지 않게 이 방송을 끝까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고 뭉뚱그려서 하는 게 목표다. 가능할까요? 아, 어렵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꼭 어디 가서 미국의 감세법안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 미국 유학생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유학생 많이 혹시 듣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네. 그리고 이 미국 유학생 아니더라도 이 분명히 다음 대선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된다. 그렇죠. 안 들으면 다음 대선 후보의 이미 정확한 여기까지 대선 후보를 들었으면 다 들으실 거야. 하기 쉽지 않다.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텍스는 일단 자세히도 할 건데 큰 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결국 우리는 우리나라에 어떤 임팩트가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텍스는 큰 틀로 이해를 해야지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들이 미국 법들을 따라온 게 되게 많아. 근데 그지? 세법은 저는 몰라서. 세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대선 후보들이나 이런 정책에 입안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 사례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할 거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정도로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한국 읽고- 정치인 무식론. 아니 세법 이렇게 세금이나 이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요즘 우리나라라는 원래 입법부를 관장하는 분들은 자기가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한국은 그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의 이게 완전 여담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 성과가 몇 개의 법을 위반했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건 게 그래서 막 많이 위반한 사람 대단하다 하는데 그거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아무 법이나 막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원 하원이 4년 텀이죠. 4년. 예, 4년 텀 동안 한 두세 개 법안밖에 입원을 안 한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법안에 몇 년씩 에포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럴 그 환경을 조성을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연봉은 깡내 만에 하면서 그 인센티브도 안 주는 거죠. 사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이해를 가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궁시렁 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텍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보도록 합시다. 국회의원분들도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인트로를 계속 해볼게요. 예. 그 UFO와 미국 감세 법안 텍스컷이 오늘 주제고요. UFO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과거의 수년간 비밀리에 UFO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1년간 중에 가장 큰 정치적 성과인 1,500조 원에 달하는 감세 법안이 최근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이거 2주 내내 이 뉴스만 나왔죠. 이 뉴스만 엄청 나왔죠. 그래서 이 뉴스의 의미와 파장과 그 자세한 분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트럼프 센터 벗어나지 못하네요, 우리는. 트럼프한테 벗어날 수 없죠. 자, 오늘 자세하게 분석하게 될 그 기사는요. 일단 UFO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뉴욕타임스의 12월 17일 기사고요. Glowing auras and black money, the Pentagon's mysterious UFO program. 그래서 UFO의 반짝반짝거리는 이 UFO의 아우라 이것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블랙머니 그 감춰진 돈 펜타곤의 UFO 연구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고요. 이 기사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기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UFO를 처음 예. 문제 제기해서 그 다음 다른 언론들이 막 카페에서 썼어요. 예. 카페 썼지. 자, 두 번째는 뉴스위크의 12월 24일 기사인데요. 제목은 UFO existence proven beyond reasonable doubt, says former head of Pentagon alien program. 그래서
전 펜타곤 미국 국방부의 외계인 12월 24일. 12월 24일 기사고요. 외계인 프로그램의 그 전 담당자가 UFO의 존재는 이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고요. 자, 텍스트컷에 대한 기사는 저희가 기사 되게 많이 읽었는데 두 개만 딱 뽑아볼게요. 첫 번째 12월 21일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You cannot be too cynical about the Republican tax bill. 그래서 이 새로 개정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냉소적일 수 없다.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어야만 한다. You cannot be too cynical about the Republican tax bill. 자, 네 번째 기사는요. 월스트리트저널 12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The year for Trump and GOP lawmakers. Rocky start, smooth finish. 자, 그래서 트럼프와 GOP, Grand Old Party, 리퍼블리컨, 공화당 의원들을 위한 한 해였다. 그래서 시작은 험했으나 미약했으나 피니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뜻이. 뭐 그런 그치. 그 끝은 스무드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좀 이번부터는 좀 소개를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예. 좀 뉴욕 타임스의 그 첫 번째 Glowing Auras and Black Money 이거 뭐 어떤 기사야? 좀 이거 설명을 일단 해주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UFO 이 펜타곤에서 UFO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정부의 어떤 관계자가 공개를 하고서 은퇴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갔으며 어떤 사람들이 제시해서 이 프로그램이 연구가 됐냐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톤이 없이 서술해 놓은 기사에 가까웠더라고요. 근데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제가 간략하게 명시했지만 이 기사가 처음 UFO 버젯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언론들에서 이 기사의 사실들을 토대로 커멘트를 얘기를 했죠. 그치, 후속 기사가 막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 뉴스윅 기사도 거의 이거의 후속 기사나 다름없는 그치. 기사죠. 두 번째 기사는 그 강릉댁이 얘기한 대로 뉴스위크 기사인데요. 이게 첫 번째 뉴욕타임스에서 그 미국 국방부의 UFO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밝히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 국방부 관련 관계자가 UFO의 존재는 이미 거의 뭐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 99.9% 외계인 있고 그 다음에 미확인 비행 물체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김사정 형은 UFO 믿으세요? 나 믿어. 뭐 본 사람 있어요 주변에? 주변에 없어. 아 그래요? 저는 한 아버지 친구분이 UFO에 가신 적이 있대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참이슬 한 잔 하시고 아니에요. 가신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 예. 아. 그래서 저도 약간 이분이 왜 그러시지 했는데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할 것 같은 분이 그런 막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무슨 막 그 이런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어. LA 쪽에 있다가 뭐 어디 산책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왔대요. 끌려가서. 그리고 막 무슨 실험을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안 갔대요. 나는 막 UFO는 믿겠는데 그 말은 못 믿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근데 뭐 어쨌든 뭐 근데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대잖아요. 돈도 많이 넣고. 그리고 그 뭐야 김사정 형이 보내준 동영상 보니까 무슨 78번 위도인가요? 경도인가요? 아 37도. 37도 거기에 위도. 뭐 다 모여 있대요. 북이 37도. 네. 그래서 UFO를 보면은 이 비행 물체들이 잘 확인되는 그런 위도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37도. 그 왜 37도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UFO가 발견되는 게 정말 많고, 이 사례들이 엄청 많고. 근데 37도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는 웨스트나 미드웨스트 이런 서부 지역에 서부나 중서부에 이런 캐럴 랜처들, 뭐 소나 양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소나 양들이 굉장히 예리한 물체로 배가 갈려서
피가 완전히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내장이 다 적출되고 이러한 것 사례들이 수만 건이 발견돼. 수만 건. 수만 건. 수만 건이. 뭐 그 UFO 흥미로운 주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지금 김 사장 형의 제가 UFO 얘기를 하니까 김 사장 형의 반응도 그렇듯이 확실히 터부시 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UFO 연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조크 같이 받아들여지는 아니야 이제 조크가 아니야. 이젠 아닌데 이제 그래도 아니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쌓여 그러니까 이거 듣는 있는 것 분들이 지금 딱 들으면은 이거 무슨 폭로성 기사 아닌가 그리고 뭐 아님 말고 이런 컨스피러시 티어리 음모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원래 그냥 막 아무렇게나 기사를 내지 않기도 할 뿐더러 팩트 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 미국의 펜타곤 그 다음에 국방부의 UFO 연구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공식적인 인터뷰 그렇죠. 그 다음에 국방부 기록으로 확인했던 그런 공식적인 기록들. 근데 이 공식적인 기록이 바깥에 릴리스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컨피덴셜인 것도 있지. 네. 근데 그걸 다 입수해가지고 국방부에서 UFO 연구를 과거에 수년간 지속해 왔다는 거를 했고, 뭐 되게 많이 거슬러 올라더라고요. 47년. 예, 47년부터 해가지고 로스웰 사건부터. 예, 로스웰 사건이 47년이에요. 46년 아니면 47년. 47년부터 프로그램 첫 기록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뭐 52년에도 기록이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공개된 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게 네바다의 심지어 민주당 세네터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해리 레이드라는 분이 제청을 해가지고 그 공식 자금이 마련돼서 얼마죠 이게 25억 원 한 해에 25억 원 정도가 25억 원이 아니야. 22 밀리언이니까 250억. 내가 잘못 썼네. 250억. 예. 22 밀리언 2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250억 원. 예. 그래서 UFO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이 자금의 대부분이 프라이빗 코퍼레이션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로버트 비글로라는 사람이 만든 항공연구소라는 무슨 개인 사기업이죠. 무슨 비글로 에어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에 이 공적 자금의 대부분이 흘러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해리 레이드라는 데모크래트 세니터인데 일단 세니터라 그러면 미국의 상원 의원이고 그렇죠. 미국의 100명밖에 없는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그냥 상원 의원이 아니라 세닛 머조리티 플로어 리더였어. 네.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이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의 플로어 리더였어. 거의 원내대표 같은 플로어 리더였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의원이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야. 그 로버트 비글로우라는 사람이. 예. 근데 로버트 비글로우한테 그냥 야 너 돈 좀 써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연히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로버트 비글로우라는 사람도 그 TV 뉴스나 라디오나 이런 매체에 나와서 연구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근데 어쨌든 과정은 사람이고.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아티클 하나 읽었었던 게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무래도 뉴욕타임스하고는 톤이 좀 다르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되게 조롱하는 톤으로 기사를 냈었어요. 일단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물론 그거보다는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5년간 연구한 게 UFO가 어디서 왔느냐를 연구한 게 아니라 UFO가 어떻게 왔느냐를 연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FO 어떻게 온 거를 연구해서 뭐하냐, 어디서 왔느냐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어디다가 낭비한 거냐라는 톤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오패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 뭐 짧게라도 좀 썼더라고요. 그 기고문 같은 게 올라왔었어요. 되게 조롱하는 기사. 자, 그래서 믿어 안 믿어 UFO? UFO는 저는 어떻게 이거는 믿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 안 믿어 개인적으로? 아니 아까 뭐 UFO 얘기했잖아요. 뭐 믿죠 저는. 믿는다. 예.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없겠어요? 뭐 이렇게 넓은데. 그렇지. 스티븐 호킹 말로는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99.9%다.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다. 이런. 뭐 이미 너무 많은 그 목격자도 있고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근데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저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우주 정거장이었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저거고. 근데 UFO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UFO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아. 근데 이제 국방부의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팩트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UFO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면 왜 UFO에 대해서 국방부에 연구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런 제보들이 무슨 옛날에 어디 무슨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냥 어디서 봤다, 의심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UFO가 국방부가 연구하는 것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유체 역학이라든가 비행에 대한 물리 지식을 쌓고 아주 비행체의 궤적, 움직임, 공기역학, 물리법칙에 능통하고 지식이 많은 이런 해박한 미국 공군 해군 조종사들, 이런 미국의 서비스 멤버들, 이 사람들이 목격한 비행체들 제보 영상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이거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리면 맨 앞에 그걸 넣을 거예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 한두 개가 아니야, 영상이. 수천 건이야. 수천 건, 수만 건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비행기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코멘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행체도 보여요. 거기에 보면은 비행체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전투기라든가 이런 비행 물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 예측해서 자기가 추적하고 공격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종사인데, 전투기 조종사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물리 법칙을 어긋나서 움직이는 그런 비행체들을 너무 많이 봤다 이거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국방부 프로그램의 전 책임자의 증언에 따르면 왜 연구를 시작했냐면 미국의 군사 체계를 교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게. 이건 뭐 다른 나라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날아다니다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자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 게 수천 수만 건이라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간? 수십 년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전 이제 그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건 더 이상 정부가 숨기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숨기지 말고 더 큰 연구,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너무 그 사기업한테 이렇게 아니 그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인데 몰아준 거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얘기긴 한 것 같아요. UFO 물론 UFO라는 게 재밌는 주제고 그리고 맞아요 연구할 가치는 있는데 이 연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틀도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게 그 날씨 예측 기계인데 날씨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잘 못 맞추겠지. 예. 근데 그거를 투자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식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연구의 가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자기 뭐 국회의원 친구가 있는데 돈이 많은데 얘가 이거 연구 좋아해 이래서 이 사람한테 돈이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였는지도 그러니까 이제 전 펜타곤의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거지. 이거를 연구를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제 규모가 작은 또는 소수의 연구소로밖에 자금이 흘러들어서 왜냐면 연구를 많이 안 하니까. 그 연구를 수십 년간 했다는데 이게 진짜 연구를 안 하는 건지 공개를 안 하고 이거를 이 세금 돈을 자기의 개인 자금으로 쓴 건지 알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UFO 연구는 저는 사실 지금 이거 2007년하고 2012년 프로그램 하나 공개됐잖아요. 계속 해요. 계속 하고 있다고 나왔어. 그래서 네, 100% 계속 하고 계속 있었고 하고 있다. 아마 1947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디서 프리퀀시라도 알아야지 공군들 입장에서 비행기 떴는데 또 미국도 전 세계 짱이잖아. 예, 부딪히면 근데 짱인데 뭐 나보다 더 잘난 애가 있네. 그럼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지.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싸워봐야지. 근데 북한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북한도 뭐 북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되게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사기업한테 돈을 몰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연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방부가 밝히지 않고 그다음 프로그램 이름도 프로그램 여기 보면은 뭐 뉴욕 타임스가 얘기했어. 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네. 프로그램 이름이 그 뭐 발전된 항공 위협 식별 그렇죠. 뭐 이런 연구 이름을 밝혔는데 이 연구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용 돈 이거 22 밀리언이라고 하는 것도 막 거꾸로 파헤쳐 나가가지고 이걸 밝혀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인이 후원하는 또는 이 스폰서하고 있는 항공연수 이 개인 소수의 사업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고 UFO 연구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밝혀진 거지. 그거는. 이거 원래 국방부가. 그 힐러리 대선 후보 공약이었잖아요. 그치. 힐러리가 자기가 당선되면 그 UFO 연구 그거 까겠다. 제가 그거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거를 투나잇쇼였나 무슨 미국에 이렇게 밤 늦게 토크쇼 많이 하잖아요. 레이트 나이트 쇼 뭐. 예예예예. 거기에 힐러리가 나왔었어? 힐러리가 나왔죠. 아, 그 진짜? 직전에 되게 대선 듣기 직전에 재미없었겠다. 저는 힐러리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그런 거 공개하지 말고 난 되게 기대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UFO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UFO들이 쳐들어와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을 수가 없는데 굳이 그거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나? 아니, 궁금하잖아. UFO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렇죠. 궁금하긴 하죠. 그냥 근데 확실히 뭐 약간 공개적으로 처음 드러난 느낌? 근데 모두가 알고 있었던?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공개적으로 보도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그렇죠. 뉴욕 타임스에서. 그래서 이 연구를 이게 왜 도대체 이거 왜 UFO를 왜 연구를 해야 되냐? 그 종합을 해보면 이 아까 그랬잖아. 해군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막 이런 거를 스팟하고 막 목격하고 많이 했다고. 근데 이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UFO의 특징이 뭐냐면 한 세 가지가 있어. 네. 첫 번째는 이 공군 조종사들도 다른 비행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보면 다른 전투기 뭐 F-15 날아가는 거 빠른 거 몰라? 다 알잖아. 근데 보면은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보다 빠른 근데 빠른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냥 조종사를 딱 보면 그러니까 막 뭐야 씨 이거 이런 거지. 음속 5로 다니고 있는 그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빠른. 얘네들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200km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한 2,000km 날아가는 거야. 그럼 뭐지? 방금 내가 본 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기는 제트 엔진이 있잖아. 예. 다 레이더에 잡히고. 예. 근데 레이더에 안 잡혀. 왜? 제트 엔진에 불길이나 소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냐? 앞에 보이는 거야. 눈앞에. 제트 엔진 소음이나 불길 같은 건 추진체가 없어. 추진체가. 그러니까 레이더에도 안 보이고 그렇다 스텔스기도 아니고 이런 비행체들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에 떠 있기도 해. 가끔가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중에 호버링이라 그러거든. 네. 호버링 떠 있는데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어떤 유체, 그 제트 엔진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분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직 이륙 뭔가 이렇게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잖아. 수직 뭐 헬리콥터라든가 수직 착륙 뭐 이렇게 하는 비행기들 보면은 겁나 장난 아니잖아. 밑에 다 날아다니잖아. 그렇죠. 날아가잖아. 네. 너무 세가지고. 근데 그런 추진력이 없어. 근데 공중에 그냥 가만히 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 펜타곤 담당자가 지금 그만둔 담당자가 네. 증언하기로는 뭐라 그러냐면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 3, 40년 후겠지. 다음 세대 정도까지 갔을 때 기술력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과학 기술의 진보가 없으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과학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학 기술 진보를 그냥 궁금하니까 해야 되는 거지. 펜타곤 뭐 1년 예산 600조라는데
천조국이잖아, 천조국. 그렇죠. 천조국이잖아. 1년에 우리나라 예산 얼마? 우리나라도 뭐 400조 많이 늘어서 400조인데. 작년 올해 예산이 400조였어요. 400조 5천억. 우리나라 한 1년 전체 예산이 400조 이런데 펜타곤의 1년 예산이 600조. 뭐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많아. 경제 대국인데. UFO 형 뭐야 김 사장 형 UFO 왜 하자고 했어요? UFO? UFO 재밌잖아.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줘요. 뭐 UFO 본 적 있어요? 이게 듣는 분들이 UFO 하면은 좀 뭔가 한번 약간 들어볼까? 근데 되게- 오늘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듣겠다. 야. 되게 지루해지고 있어 UFO 얘기. 아니 내가 뭐야 아는 분이 UFO 봤다니까 그건 안 믿는다 그러고. 그건 안 믿어. 왜 안 믿어? 나는 믿어요. 그분이 UFO한테 잡혀갔을 수도 있지. 아니 뭐 그건 너무 이제 소들도 뭔가 수만 마리씩 잡혀간대 왜? 그분이 막 무슨 그 UFO 가지고 거짓말 치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그리고 당신도 너무 사람들이 안 믿고 막 자기가 실없는 사람 되니까 얘기를 안 하신대요. 아 진짜. 아버지랑 이렇게 술 많이 먹다가 가끔씩 얘기하는 수준이지. 근데 뭐 터붓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시큰둥하고. 원래 사람들은 조금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은 막 관심이 확 가는데 뭐 상상하기 힘든 얘기 들으면 믿기 힘든 거지.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다큐멘터리 봤다 그랬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 다큐멘터리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옆에 약간 그 뭐 이렇게 쿠프 왕 무덤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유명한 거 그런 그치, 게 그치. 아니고 조그만 그 좀 군락 같은 피라미드 군락이 있는데 그때가 막 무슨 2000년 BC 이렇잖아요. 기원전 2000년 막 이런데 그렇게 건물에 배치가 된 그 뭐 이렇게 좀 배치된 거리를 보면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랑 똑같대요. 아 진짜. 예.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거기에 그래파이트가 있대요. 근데 그래파이트는 그 당시는 막 무슨 돌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망치로 찍어가지고 캐리하고 이런 정도의 기술 수준밖에 없는 시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파이트가 되게 대량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파이트 저건데 골프채 할 때 이거 그렇죠. 쓰이는 이건데 잘 휘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는 열에는 되게 강한데 강도는 되게 약한 금속이래요. 잘 늘어나고. 예. 근데 그런 고대는 그냥 딱딱하고 크고 그런 것만 사용되는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단열이 잘 되고 열에 강한 그래파이트를 그렇게 대량으로 거기다 깔아놨냐. 그리고 어떻게 그 거리가 태양계의 거리랑 똑같고 비례해서. 예. 그리고 거기를 가서 그 무슨 이렇게 전파, 음파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를 가보면 미세하게 떨린대요. 아 진짜. 예. 그리고 자장이 흐른대요. 오. 그래서 그거를 같은 파동과 자장을 해가지고 어떤 실험실에서 자석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공중부양을 해요. 자석.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밀면 돌아. 그거는 중동이잖아, 그지? 이집트 그쪽 아닌가? 이집트 쪽이죠. 이집트 쪽. 그런 얘기도 있잖아. 잉카 문명 저쪽 지금 멕시코 있고 페루 있고 있죠.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그게 외계인들이 거기 영향을 미친 그런 거다. 왜냐면 지금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은 완전히 없어졌잖아. 네. 후세들도 없고 왜냐면 유럽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다 죽였지. 다 죽였으니까. 네. 근데 거기도 되게 여기도 또 유럽이야. 유럽 그건 맞잖아. 역사적 사실이니까. 나쁜 놈들. 다 죽였잖아. 진짜로 씨를 말렸잖아. 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다. 병에 걸려서도 죽고 실제로 살인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건데 멕시코 가보면 지금도 잉카 문명의 잔재들이 남아 있거든. 근데 네. 거기에 이거 내가 직접 가본 거야.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 있어. 겁나 커 가보면 진짜. 그렇겠죠. 진짜 되게 높은 건물 막 수십 층 되는 건물 정도 되는데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돼 있어. 이 피라미드 뭐라 그러지? 막 사각형 이렇게 돼 있고 막 높이 뿔처럼 돼 있는 건데. 김사정형 여행 가이드도 했어요? 여행 가이드 아니 내가 놀러 갔다고 거기에 멕시코에. 아니면 하도 전직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거기에 책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이 건물에 못 올라가게 해놓지 지금은. 근데 제일 밑에서 정중앙 있잖아. 그 피라미드 모양인데 정중앙에서 박수 치잖아.
그러면 저 위에까지 소리가 올라간 다음에 마치 스피커에서 한 100배 정도 증폭한 것처럼 소리가 다시 들려. 전체에. 해봤는데 진짜 돼. 박수를 살짝 탁 쳐. 그럼 지역에 형이 해봤어요? 해봤어 내가. 거기서 사람들 다 그것만 하고 있어 거기서. 아니 그 안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모양인데 정중앙에 제일 밑에 1층 못 올라가게 해, 거기 발도 못 밟게 하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면 이게 무슨 음향이 진동하는 거를 여기서 이 되게 계산을 되게 잘 해놓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박수 소리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증폭이 돼가지고 전체에 울리는 그런 건데 그 아까 말한 그 공간도 되게 거의 뭐 미스테리한 거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를 그리고 비슷하잖아요 모양도. 앙코르와트에 있는 피라미드랑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랑 거기 모양도 잉카 비슷비슷하고. 마야에 있는 피라미드랑 모양이랑 비슷비슷하지. 구조가 되게 흡사하다고 하잖아요. 결국 음모론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리 법칙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그럼 거지. 그런 거 UFO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아니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니 대충 내 생각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뉴욕타임스 기사 왜 뽑았냐면 네.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도 UFO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해. 안 하는데 뉴스웨이크에서는 그냥 이 인터뷰를 할 뿐이야.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근데 이러한 미국 공군이나 해군 조종사들이 발견한 거 건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동영상들 비디오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 증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UFO는 있다라고 믿는 게 맞는 거고 맞는 거다. 뉴스위크는 심지어 거기도 얘기잖아. 그 전직 이 프로그램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이거는 이미 외계인의 존재는 UFO의 존재는 이거는 그냥 의심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만약에 법으로 친다면 합리적 의심을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 증명이 되는 거다. 거기까진 믿지. 근데 인카 문명이 외계인이었다? 그건 너 어떻게 알아? 그건 뭐 알 수 없지. 다만 나는 그런 거 신기한 걸 봤다. 내가 봤다 가서. 근데 외계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믿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 정도? 저는 한 거 같거든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설명들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하지만 고인돌 막 이런 거 막 엄청 큰 수십 톤짜리를 어떻게 거기다 올려놓고 막 피라미드도 돌 하나 겁나 크잖아. 나는 그 멕시코 가서 그 피라미드를 봤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거를 지금 기술로 만들라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엄청 들고 들죠. 도대체 여기다 어떻게 쌓았을까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건축물. 그러니까 돌 하나 보면 겁나 크거든. 그거를 거기다가 뭐 지금 과학자들 설명한 걸로는 무슨 뭐 흙을 거기까지 쌓아서 나무를 밑에다 깔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밀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거 끝까지 다 흙을 채우고 그걸 다시 흙을 다 파헤쳐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차라리 UFO가 왔다고 하는 게 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이런 나는 뭐야 김사정 형이 이거 정했길래 난 형이 UFO 좋아하는 줄 알았어. 얘기가 샘솟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우리는 오히려 텍스를 좋아하는 걸로 가는 텍스 거예요. 좋아하는 텍스는 진짜 할 얘기 많거든. 자. 텍스지 거의 이거 인트로 수준이네요. UFO는 그냥 어쨌든 너무 지루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주제를 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텍스로. 텍스. 자, 트럼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텍스. 학교 다닐 때 텍스 수업 뭐 들었어? 저는 회계 전공이었기 때문에 회계 전공. 예, 그냥 근데 로스쿨 가서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들었어요. 성적 받으려고. 그 로스쿨에서 개인 뭐 들었어? 텍스, 페더럴 인컴 페더럴 텍스. 인컴 텍스, 연방 개인 소득세. 예, 개인 소득세 들었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페더럴 인컴 텍스 들었더라고. 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 많이 안 했어. 그거 되게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텍스 어차피 변호사 안 할 거지만 텍스 로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최악. 그거 들었고 그다음 코퍼레이트 텍스 들었고. 그럼 그거 인컴 텍스 재미없으면서 코퍼레이트 텍스. 코퍼레이트 텍스는 좀 재밌더라고. 왜냐면 나는 법인세 이런 거에 관심 많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회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뭐 법인세도 사실 재미없는 거를 강조하잖아요. 수업들이 그렇지.
되게 어려운 막 무슨 아직도 무슨 기억 안 나는 거 있어요. 뭐 어떤 건물을 되팔 때 막 그거에서 텍스 구멍이 생겨가지고 뭐 어떤 계산법 있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너무 멀리 가나? 너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기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석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You cannot be too cynical about the Republican tax bill. 그래서 12월 20일 기사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미국의 그 텍스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감세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이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일단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텍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거는 일단 되게 큰 정치적 성과이면 분명하다. 그렇죠. 공화당과 트럼프의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이거를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 7주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치 단결해서 그래서 통과시켜서 정치적 성과다. 이거는 트럼프는 거의 모든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죠. 현재. 지금까지는 놀랍게도 하고 있고, 공화당의 그런 세니터들과 그 하우스 그 레프레젠티브들 의원들의 어느 정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보여.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은 텍스 법안의 문제점, 이번 감세 법안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여기 이제 텍스가 어떤 거들을 지금 이번에 나온 감세 정책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우리가 그거 말고 이 기사에서는 뭐 스탠다드 디덕션의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을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좀 더 그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미래 세금을 적용을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반 정도 내놓고, 그리고 또 다른 아마 패스트루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개인 사업체에 가까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 사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왜 부정적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 기사였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이제 감세 법안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주시죠, 김 사장님.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일단 이걸 듣는 분들이 왜 알아야 되는지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다음 다음 대선 후보가 미국의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할 거고, 우파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좌파면 또 이걸 또 언급하면서 왜 또 안 좋아지는지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도 할 얘기가 그거 먼저 얘기할 거면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또 더 할 얘기가 있었나요? 없어? 네. 일단 지금 미국 이게 강 건너 불구경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현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미국에서 회사들 미국 세금 뭐 그런 건데 미국에서 나랑 뭔 상관이야? 네, 세금 줄여준다는데 나랑 뭔 상관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닌 게,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큰 회사 감세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회사에 증세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미국에서는 야, 너네 회사 세금 덜 내도 돼, 우리나라로 와, 이러면은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능한 얘기지. 예. 그리고 미국에서 회사들이 감세를 함으로써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좀 더 유효 자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미국과 경쟁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많이 몇 번 얘기했었지만 대기업들이 주로 경제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기업들의 경쟁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미국에서 자기네들 회사에 긍정적인 세금 정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게 해주면 미국 회사들이 경쟁력이 더 세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되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같이 아까 김 사장님이 말했듯이 미국 같은 세계 경제 정책의 주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회사에게 좋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세금 정책을 하는데 웰페어를 뭐라 그러죠? 복지 정책에 가까운 세금 정책을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할 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감옥에 가 계시는 박근혜 님께서 5년 내내 증세 없는 복지 어쩌고 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어요. 그래서 담배값 올리고 다른 이렇게 디투어로 그러니까 좀 다른 사이드 트랙으로 세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세금이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증세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렇게 안 돼 우리는 감세할 거야 하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은 경제적인 임팩트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뉴스라고 보고요. 지금 이 세금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임팩트를 보일 수도 있는 뉴스라고 보거든요. 자, 예, 너무 장황했나?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 예.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 텍스 비를 좀 소개를 좀 하고 그렇죠. 어떤 법안이 어떻게 이제 저거 하는지.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통과된 감세 법안 내용을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인만 하면 되는데 사인 당연히 하겠지. 사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인했나?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다수가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법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 예. 국회의원이 입법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법이 되고. 자, 근데 이 지금 감세 법안은 감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무려 1.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500조, 1,500조, 1,600조, 1,700조 정도 되는 거지. 진짜. 1,700조에 대한 감세고 그런데 이 텍스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이나 세금 전문가들은 사실 경제학자들은 크게 이견이 없어. 왜냐하면 뉴욕타임스에 얘기한 거는 31명 중에 30명 정도는 이 텍스 법안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이미 거의 의견 일치가 됐고. 그런데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법인세가 엄청나게 인하됩니다. 법인세가 미국의 법인세는 35%였는데 근데 이게 21%로 14%가 깎이죠. 14% 무려 엄청나게 거의 뭐 50%한 3분의 1이 거의 반 가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법인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현재 2억 원 이하, 매출 2억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10%. 그다음에 2억 원부터 200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하는 거는 3천억 원까지는 22%. 근데 문재정부 들어와서 개정돼서 3천억 원 초과되는 초대 기업 같은 경우는 25%로 들어. 올랐네요. 올랐지. 미국보다 이제 높네요. 원래 미국이 더 법인세가 35%였는데 21%로 됐고. 자, 그다음에 이 법인세 인하는 영구적입니다. 앞으로 퍼머넌트하게 되는데 그런데 개인 소득세도 인하를 해주긴 하는데 향후 10년간만 인하하고 10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법안 이 감세 법안을 보면 고소득자라면은 뭐 변호사, 의사, 뭐 회계사,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이런 고소득자들, 그다음에 법인 회사들한테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아니 그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pass through NTD라는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적용이 되는 거는 그 상장이나 비상장이 된 주식을 주식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이 14%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사업체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또는 법률사무소 또는 병원들. 그것도 다 개인 사업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개인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세가 사업자들. 아니라 개인 세금 소득세.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자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는데 이 정책은 그 부자 감세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얘기가 좀 더 복잡한 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가진 개인 사업자면은 그 지금 현재 좀 더 감세가 된 정책이 적용이 안 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지금 이상의 그 1억 8천을 넘어가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1억 8천까지는 어쨌든 그럼 할인해 주는 영세업자잖아요. 1억 할인해 8천 주는 거죠. 정도의 매출액을 가진 회사면은 작은 회사죠. 작은 회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소기업 부양책으로 보여져요. 제 근데 눈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 법이 약간 이 지금 현재 나온 텍스 이 정책에 뜨거운 감자예요.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개인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개인 사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나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내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법인화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이 더 싸진다. 그래서 탈세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거에 반대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법인화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법인화라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법인을 하고 나서 내 다른 재산들을 관리하는데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금을 탈세할 확률은 낮고 대신 이거는 중소기업 어쨌든 상한선이 확실한 거고 그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1억 8천 정도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되게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받는 초봉이에요. 그러니까 강릉댁 생각은 지금 이 감세가 중소기업 부양책이며 고소득자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인세 인하는 확실히 부자 감세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안 한 캐리드 인터레스트 디덕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패스 트루 NTD 얘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소기업 부양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근데 얘기라고 보여져요. 그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이 감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부자 감세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고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고 일단 이 세금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텍스 감세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세율의 차이, 그다음에 기존 세금 제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감세가 그렇죠. 되기 전에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를 탈세 쉽게 얘기하면 하는 게 방법이 너무 많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회사들은 비용이 있잖아. 예. 돈이 나가는 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장비를 사야 되잖아. 예. 예를 들어 무슨 업자라 그러면 뭐 포크레인을 산다든가. 예. 뭐 공장이면 기계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니까. 등유난로 이런 거. 그렇지 등유난로. 그렇지 우리 난 사업체는 등유난로 있잖아. 그럼 다 이거는 사업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렇지. 다 사무실 돈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비의 구입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그거를 한 번에 샀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샀어. 1000만 원짜리 샀다고 쳐. 장비를. 그러면 기존 세제에서는 10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이게 올해 한 해 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 쓰고 그다음 년도 쓰고 한 10년 쓰잖아.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씩 까줘? 그건 아니잖아.
1,000만 원이면 내년에 되면 중고값이 800만 원 된다. 그 다음 연도에는 600만 원 된다. 그러면 한 200만 원씩 가격이 줄어들잖아. 자동차 중고차 사면은 감가상각이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감가상각 되는 거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을 해줬어. 근데 감세법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1,000만 원째 샀어. 한 방에 일단 1,000만 원 인정해줘. 한 방에 그 정책을. 딱. 그래서 M&A가 되게 유용해졌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누가 이 장비를 샀어. 근데 샀는데 중고로 판 것처럼 쳐 여기서. 얘한테. 그리고 1,000만 원 털어 비용으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비용 처리해. 근데 이 사람이 팔았는데 너 그냥 갖고 있고 내가 다시 너한테 빌려주는 걸로 리스해 주는 걸로 할게.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이 세법을 기존에 있던 세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금 전문가들과 이런 경제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검증이 된 제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시스템을 바꿀 때 테스트를 많이 안 하고 검증을 많이 안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사이에 차이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였어. 이게. 그래서 맞는 지적이죠. 어느 나라나 이런 장비를 구입했는데 감가상각이 아니라 이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과세 표준을 낮추게 하는데 이거를 감가상각이 아니라 한 번에 털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걸?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안 돼. 한국 세금 정책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경기 중소기업 부양책일 수 있죠. 아니 부양하는 건 좋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게 얍실하게 빠져나가는 거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근데 거는. 저는 이 세금 뭐 이게 물론 되게 문제가 많은 세금 정책이긴 하고 우리 지금 아직 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얘기가 진짜 정말 부자 감세인데 이거는 이 carried interest deduction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얘기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한 주식 투자한 게 돈이 늘어나면은 20% 이상 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큰 거는 헤지 펀드. 그러니까 그래서 헤지 펀드 사람들은 자기네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금에 투자금이 일어난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20%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식으로 될 수 있어서 탈세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캐리드 인터레스트를 트럼프가 없앤다고 공약했었어 2015년에. 그렇죠. 이거 문제 있다.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헤지 펀드 매니저들 걔네들 그냥 종이 갖고 종이 돌리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종이 사무실 앉아가지고 종이 돌리면서 걔네들 그거 수수료 먹고 그 뭐야 캐리드 인터레스트 자기 투자한 거 수익 그 뭐 수십억씩 버는 애들 아니냐. 문제 있다. 또 트럼프가 또 이렇게 또 남의 배 아픈 거 되게 싫어하잖아. 배 아파하잖아. 누가 한 거. 공약을 했어. 이거 없애겠다고. 그런데 줄였어요. 줄이고 못 없앴어요. 못 없앴어. 왜냐 로비스트들이 너무 이제 헤지 펀드를 하니까. 이거는 부자 감세인데 패스트루는 지켜봐야. 자, 캐리드 인터레스트 좀만 더 설명할게. 물론이죠. 캐리드 인터레스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더 신나네 UF보다. 캐리드 인터레스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헤지 펀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펀드 이런 업체들 또는 이런 펀드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 같은 데서 돈이 남잖아. 그것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돈이 막 한 100억씩 있어요, 여윳돈이. 그러면 100억을 150억을 늘리고 싶잖아, 사람은. 또는 기관은. 그래서 이 돈을 맡아주는 데가 맡아주고 투자해주는 데가 헤지 펀드고 프라이빗 에쿼티잖아. 그렇죠.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받으면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 기관 투자가나 이런 데 자본을 받으면 헤지 펀드. 근데 이거는 또 돈을 굴리려면 또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또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MBA 나오고 막 이런 애들. 골드만삭스네 그치 뭐 이런 애들이. 모건 스탠리네. 그렇지. 모건 스탠리네 뭐니 우리나라 치면 미래에셋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무슨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든 갖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갖고 뭐 석유에 투자할까 아니면 뭐 어디 건물을 살까 호텔을 살까 아니면 어디 회사를 샀다 팔까 이걸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회사를 뭐 멜론 같은 데를 5천억에 샀는데 2조에 팔았어. 그럼 1조 5천억이 이득이 났잖아. 그럼 보통 얘네들이 얼마를 수수료를 받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20% 받아. 되게 5분의 1. 졸라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 사무실 앉아서 종이 돌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냐. 그래서 20%면 1조를 벌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2천억을 버는 거야 진짜로. 펀드 매니저들이 2천억을 자기가 수수료를 버는 거야. 월급은 또 따로 있고 또 몇십억씩 받겠지. 커미션이라고. 커미션이라 그러지. 그래 커미션을 carried interest라고 하는데 그러면 1조를 벌었어. 그 투자 차익을. 그리고 2천억을 벌었어. 자기가. 근데 carried interest에 대한 세율은 몇 프로냐면 기존 세제 안에서 20%였어. 그래서 그 세금 전문가들 얘기한 건 뭐냐면 야 그거 투자 수익 그거 소득세야. 소득이야. 그거 개인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럼 미국의 그 소득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몇 프로? 39점 몇 프로야. 지금 바뀐 건 37% 내려갔는데 한 37% 내야 돼.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이거 개인 소득이 아니다. 캐리드 인터레스트 말장난이지. 투자. 근데 이게 약간 그래서 20% 내야 된다. 근데 이거 못 바꿨어 이거를. 여지는 있는 게 그 만약에 이 캐리드 인터레스트 제도를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좀 노인분들이 은퇴하시고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놨는데 그게 다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해요. 모든 제도는 그런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같이 있지. 뭐 그렇긴 하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부자 감세가 거의 정확한 맞는. 완전 부자 감세지. 근데 이 패스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뭐 오바마 케어 얘기도 하죠.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여기 이 텍스 세금 제도 중에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안 하면은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라 이거지. 네. 그걸 보통 인디비주얼 맨데이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거 못 내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 제가 막 택시 타고 이러면은 이거 가지고 저는 그 미국의 좀 그 공화당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타카가 그 코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공화당 지지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코넬은 또 되게 리버럴이잖아. 그렇죠. 그냥 학교 학생들이나 패컬티 멤버들만 그 민주당 지지자고 나머지는 다 공화당 지지자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그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직업도 좋지 않고 거기에 학교 말고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되게 막 무슨 뭐 레스토랑 자살률 하거나 높은 걸로 유명한 동네지. 뭐 그러니까요. 재미없고. 네.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가 되게 부담이라고. 이거를 보험 가입하지 않은 세금 납부. 네, 세금을 더 내니까 되게 이거는 그리고 이거 논란이 많은 제도였잖아요. 사실은 이거가 원래 법적으로는 세금이 아니라 페널티 벌금인데 사실상 벌금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헌법에서 통과될 때 이게 벌금이냐 세금이냐라는 논란으로 되게 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나는 사업주니까 네. 4대 보험 있잖아. 네. 근데 4대 보험은 내가 나중에 혜택을 받는 건데 돈은 지금 낸단 말이지. 그러면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싫어하는 근로자들도 있어. 네. 보통은 사업주가 안 가입한다 그러는데 가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자기 돈 지금 내기 싫다고. 나는 무조건 가입하라 그러거든.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라에서 나라에서 가져간 돈이야 그거. 나는 혜택 못 받아.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받긴 받거든 그거를. 미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고 있잖아. 엉망진창. 한번 해야지. 엉망진창이잖아. 그치 나중에. 의료보험은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세금에서 의료보험까지 가기에 미국이야말로 정말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는 나라잖아. 못 가죠. 우리나라는 뼈 부러지면 500만 원 나오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얼마나 잘 돼 있어. 정말 저렴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지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완전 세계 최고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정말 세계 최고 제도인데 근데 인디비주얼 맨데이트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라.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건강보험 안 하면은 벌금 날라. 벌금이 아니라 돈 내라고 날라와. 그렇죠. 그게 인디비주얼 맨데이트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한 거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한 건데. 그렇지. 한 근데 건데. 논란의 여지는 있었던 제도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에서 제창하는 모든 것들을 넣은 건데 세금 제도로.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테스트가 안 된 법안이 아니에요. 캔자스 시티에서 이렇게 그
그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은 도시나 주에서 비슷한 세금 제도들을 실험한 예제가 있어요. 캔자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방송에서는 캔자스 시티에서 되게 비슷한 식의, 심지어는 더 많은 감세를 하는, 캔자스는 오즈의 마법사.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주의 마법사를 알면 아재인 거 아니야 거의? 김 사장님 자꾸 아재 인증할래요?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근데 캔자스 했는데. 캔자스 시티가 거의 뱅크럽스가 됐어요. 아 진짜? 뭘 했는데 뱅크럽스가 됐어? 이 부자가 이거 그 법인세를 엄청 인하해서 아 회사한테서 세금을 덜 걷었는데 그냥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정책을 했어요. 아 근데 캔자스 시티가 거의 뱅크럽시가 돼서 페더럴의 연방 법원의 그 연방의 그 자금 지원을 받는 상태까지 아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면 지금 감세하는 규모가 1,600조 원이야 이게. 그렇죠. 아무리 천조국이어도 1,600조는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근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만큼 감세했기 때문에 기업들 활동이 증가해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이거를 메꿀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언제나 그 논리죠. 감세 얘기 나. 아무도 그거를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 1년도 안 갈 거다.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어. 효과 있긴 있고 심지어 페덱스였나 어떤 기업은 지금 이거 법인세 인하하는 거 이 텍스빌 통과하면은 $10,000씩 준다 그랬어. 직원 1인당 $10,000씩 나눠준다. 왜냐면 법인세 인하가 그보다 훨씬 크니까.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그 월급을 올려준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세금.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제로 기업들 배당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있는데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거 되게 짧은 거다. 지금 법인이 사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든 게 얼마나 큰 임팩트인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뭐 못 느낄 수 있죠. 미친 거야. 미친 거지.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미친 거죠. 14%가 줄어들었어. 35% 받던 세금을 21% 내는 거예요. 그렇지. 쉽게 그냥 얘기하면은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돼요. 내가 세금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세금을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낸다고 해. 어떤 사람 겁나 많이 내. 3,500만 원. 3,500만 원 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100만 원 줄은 거야. 그렇지. 1,몇백만 원 줄은 거야, 세금이. 법인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근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미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 잠재 성장률을 웃돌 만큼 미국이 선진국이잖아.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 5%를 육박해. 그렇답니다. 경제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개발도상국처럼 크고 있어. 뭐 지금 페이스북 잘 되고 있지, 아마존 잘 되고 있지, 뭐 넷플릭스 뭐 다 전부 다 뭐 지구를 휩쓸고 있잖아. 지금 뭐 구글 뭐 난리 났고. 동시에 이니퀄리티는 엄청 늘어나고. 이니퀄리티가 엄청 늘어나고.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단 말이지, 굉장히. 그런데 감세를 해줘서 안 그래도 애플, 페이스북 돈 넘쳐나는데 수백 조씩 막 사내 유보금 넘쳐나는데 감세해주면 뭐 하냐 이거지. 뭐 늘긴 늘겠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수백 조 이미 애플이 수백 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투자를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그럴 거냐 이거지. 효과가 있을 거냐.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건데 대부분 31명 중에 30명의 경제학자들은 효과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이게 그 뭐 방어를 해주자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데블스 애드버킷. 네. 모험 데블스 애드버킷인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모험적인 시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네 뭐네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한 게 김영삼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인데 김영삼은 금융실명제였나 뭐 하여간 근데 그 사람 그런 정책들 둘 다 되게 좋은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지 업적이지. 그거 밀어붙일 때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다들. 말이 안 된다. 이거 의료보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업적이 됐잖아요.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할 만큼의 되게 좋은 정책이 됐고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고 미친 짓이다. 뭐야 완전 금융계가 쑥대밭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실제로 IMF가 터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나중에 판가름이
낮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회사 감세를 한 국가가 역사상 없는 70년 만에 이만큼 거의 전무후무한 예, 그렇죠. 규모지. 예. 규모 엄청난 거지. 35%에서 21%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 알 수 없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공화당 사람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뭐 물론 부정적일 수 있어요. 확실히 공화당이라는 곳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이런 세금 혜택 이런 걸로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경우가 많을 수는 있는데 그런 논리만으로 이거를 평가절하 하기에는 이미 실제로 정책 실험도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캔자스 시티의 예제로 봤을 때는 실패로 끝났지만 근데 그 기사에서 이게 무슨 아마 라디오 기사 같은 거였는데 뭐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하지만 미국 정부는 데피시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도 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몇 년간 지켜봐야 하는 정책일 수는 있다. 아직은 봐야 한다. 어쨌든 이게 막 뭐 정치적인 프레임으로는 부자 감세라고 깎아내릴 수 있는데 뭐 중소기업 부양책일 수 있다. 어쨌든 그 지금 법인세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거는 애플이나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대기업만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작은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개인도 감세가 됐고 개인 감세 얘기도 뭐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가지고 좀 그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세금을 신청하는데 수월해진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에는 이견이 있어. 왜냐하면 이견이 있어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 그러면 그 이제 개인들이 세금을 낼 때 소득세를 낼 때 자기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 그러잖아. 과세 표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그러는데 네. 과세 표준을 정하려면은 실제로 개인이 벌어들인 총 연봉 네. 거기에 꼭 써야만 되는 돈들 의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빼주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역시 그걸 빼주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찾아내 가지고 뺄 수도 있고 네. 그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아니면 다 퉁쳐 가지고 야 너는 얼마 버니까 너는 요 정도 쓸 거야 그냥 금액을 딱 정해줘. 그게 스탠다드. 그게 스탠다드 디덕션이지. 그러니까 디덕트하다는 게 빼다는 뜻이니까. 네. 근데 스탠다드 디덕션을 확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내는 텍스페이어들한테 유리한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세금에서 빼주는 뭐 이러한 내용들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이런 거 빼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퍼스널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폐지했어.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 몇 개가 넣고 좀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넣고 안 좋은 것도 넣고 그러니까 세금 전문가들 이러는 거지. 이게 뭐야? 왜 했어? 뭐 감세한 거야, 증세한 거 뭐야? 그러니까 법인세 줄인 거는 화끈해. 화끈해 그냥 확 줄였어. 근데 개인 텍스페이어들한테는 봤을 때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는 그렇긴 하다. 그치 뭐 이거는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방해하는 한 것도 손으로는 아니고. 뭐 이렇게 빵을 주면서 한 손으로 뺨때기 때리는 거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야 이게. 되게 지금. 정치적인 정치적인 스탠스다 이거지 이게. 그 여기서 뭐라 했냐면 뭐 this is a bit of a bait and switch maneuver.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덧 깔아놓고 네. 어디 오면은 뭐 저거지.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좋은 거 같이 주는데 손을 잡고 한 대 뺨을 팍 때리는 뭐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뭐- 개인한테는 감세가 그렇게 감세가 아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편해지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뭐 당장은 그렇지. 텍스 파일링 할 땐 편해지겠다. 근데 문제가 많죠. 이것도 근데 한시적이 10년이야. 예. 2027년까지. 그리고 그 법인세는 연구한. 그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계산하는 이게 기준이 점점 바뀌어서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고 예. 이 스탠다드 디덕션이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차피 10년 뒤에 법인세 다시 오른다. 오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다음 어차피 정권이 바뀔 어. 거고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간략히 말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총선에서 뭐 우리나라 만약에 아니면 미국? 미국 총선. 아 미국. 미국 총선이 막 조금 한 반 정도 바뀌나요? 꽤 많은
어쨌든 선거가 다시 다가와서 국회의원 숫자가 바뀌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양쪽 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왜냐면 지금 51대 49야. 그러니까 그게 상원이죠. 상원. 하원은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원은 조금 차이가 나. 하원은 한 하원은 20-30명 정도 20-30명 앞서가고 정도 있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지금 그리고 현재 버지니아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 총선을 승리로 가져가고 그래서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라도 과반을 확보를 해서 힘을 좀 더 받으면 뭐 그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싸움이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법으로 사인이 되긴 했는데 논란이 많은 법이라 그 공격이 정치적인 공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겠지 당연히. 예. 이제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의 의미를 더 둬야 되지 거기는 않나. 정치적인 승리라는 건 이견이 없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그 공화당을 집결시켜서 정말 이탈표가 없이 이런 큰 엄청난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는 공화당 안에서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이거 공화당에서는 진짜 막 몇 년을 벼르던 감세 정책이거든요. 엄청나게 이 맨날 법인세 이 얘기만 뭐 거의 주구장창하고 모든 사람의 공약이었고 뭐 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통과가 된 역사적인 실제로 뭐 신문도 우리가 봤지만 거의 2주간 이 얘기만 1위였잖아요. 그치 엄청나게. 네, 그래서 뭐 별 얘기가 할 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이걸 하는 수준으로 되게 많이 기사화된 내용인데 뭐 근데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기업한테 큰 혜택을 준다 말고는 딱히 없어요. 놀랍게도.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감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큰 이게 인하기 너무 때문에 너무 큰 이 총 법인세? 감세 규모가 1,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아예 그 버젯 자체가 줄어드니까. 버짓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정부의 그 적자 폭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과인 거는 분명하나 이 경제적으로는 악영향일 거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데 이제 또 다음번 이제 미국의 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다음번 대통령 트럼프 재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가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 같아. 뭐 근데 저는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해요. 효과에 대해서? 예, 뭐 실제로 많은 해외 법인들이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해도 한국 법인세보다 미국 법인세가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35%에서 21% 줄였는데 아직도 한국의 법인세가 역전이 되긴 했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법인세율이 14%야.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빼주는 게 많거든. 이제 개인한테 뭐 전기세랑 뭐 스탠다드 디덕션 해주는 것처럼, 그렇지 전기세 같은 것도 실질적인 그 세금 면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 중국 갔다가 거기서 개 털리고 지금 다시 뭐 돌아오니 많이 뭐 운영을 하니 많이 포기하니 하고 있잖아. 외국에 사업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인세 몇 프로 4% 차이 때문에 미국을 간다. 아니 뭐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다른 나라에 뭐 한국 기업이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넘어가는- 사업하기 위해서 고려하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법인세 인하는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미국은 효과가 큰 시장이고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의 자국에게 불리한 정책일까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얘기하기 이르지 않나. 이런 정도의 국가적인 실험이 들어간 적은 없기 때문에 세금 정책으로. 요거는 여담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 텍스 비를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혼자 다 이걸 막 하는 게 아니잖아. 바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 실세가 있는데 항상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TV. 네. 항상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법안 통과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미치 메카널이라고 예. 약간 노인네에 있어. 켄터키 상원의원. 예. 우리 옛날에 그 아웅산 수지 할 때 예. 미얀마에 예. 아웅산 수지를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서포트한 사람이야. 미치 메카널. 미국 초대하고 막 공화당 의원. 공화당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폴 라이언이라고 70년생 있어. 1970년생. 예. 위스콘신. 예. 요 사람이 이제 스피커. 근데 항상 TV에 나와서 정책 입법을 주도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예. 뭐 원내 대표, 뭐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지. 뭐 항상 이렇게 할. 이 사람들 왜요, 근데? 아니 그렇게 했다고. 정책 입법을 주도했다고. 이 지금 입법을 입법 그치 당연히 이거 포함해서 뭐 다른 입법들 하는데 여러 뭐 가지. TV에 항상 나오고 폴 라이언 나오고 뭐 세금 어떻게 되냐 발표할 때도 그 옆에 트럼프 옆에 서서 이 세법의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스티브 뮤니친이라고. 문희신 재무장관. 예, 재무장관이 빅6라는 6명의 멤버가 있대요. 이 세금 제도를 처음에 그림을 짤 때 입법을 제안한 6명의 멤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게 이 입법을 제안할 때 구체적인 세금안이 정해져 있지 않았대요. 그냥 일단 감세를 하자라는 아젠다만 그려져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감세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이게 입법이 제안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준비가 안 된 입법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큰 틀은 법인세를 크게 깎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얼렁뚱땅 넘어가자. 뭐 이거는 주고 뭐 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개를 던지고 이렇게 자잘한 합의를 본 것들로 보여지고 큰 거는 결국은 법인세율과 이 패스트루라는 다른 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들의 감세? 고소득 자영업자 예. 또는 전문가들에 예, 그렇죠. 대한 감세. 저소득이라고 봐야 될 수도 저소득자. 있어요. 중저소득 차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감세? 뭐 그거 2개 정도가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시적인 개인 소득세 인하. 네. 실제로 인하가 되긴 돼. 인하가 어느 정도 뭐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큰 세율이 좀 한 2% 정도 줄어든 것 같고 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면은 뭐 텍스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뭐 네. 그래서 요 방송을 듣고 요 정도 저희가 포인트 정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미국의 감세 나도 그거 조금 알아. 라고 아는 척할 수 있다. 네. 야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기사는 진짜 오늘 우리가 처음 3번째 소개해드린 기사 있잖아요. 이거 You cannot be too cynical about the tax bill.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내가 3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로스쿨 나오는 무슨 얘기지? 세금을 공부한 나 심지어 회계 전공인데 저희도 여러분 나도 사실 이거 처음에 딱 읽고서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찾아보면서 이제 이해를 막 안 좋대 이게. 근데 막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막 어떤 정책이. 뭐 패스트루는 뭐냐 나는 처음 듣는다. 내가 무슨 뭐 기업법 수업까지 들은 사람인데 뭔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고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저희 지금 팟빵 듣고 있는 분들 27명, 2명이나 증가했어. 네, 25명에서. 팟빵이나 아이튠스 들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많이 달리면 다 읽어드리나요? 일단 다 읽어준다 얘기할 수 있어. 뭐 50개 달면 50개 다 읽어드릴게요. 좋다.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 자, 그래서 8번째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끝.